강남에 사는 김정숙 씨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뒤 남겨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참아야 했던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믿어왔던 가족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비가 내렸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유난히 거칠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는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흩어졌다. 깊은 밤의 정막을 뚫고 거실의 텔레비전 속에서는 어색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엌 개수대 앞에서 젖은 손끝을 바라보았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개운하지 않았다. 물기 머금은 행주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허리는 뻐근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요 며칠 동안 느껴졌던 찝찝한 감각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나갈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여기서 빌부터 살 생각이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손에서 힘이 빠졌다. 축축한 행주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무표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 너머로 스피커를 통해 또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 아들 죽고 나서 15년 동안 이 집에서 꿀 빨았으면 됐잖아. 이젠 나가야지. 언제까지 내 아들 돈 붙잡고 살 거야? 온몸이 굳어졌다.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이었다. 집도 내 명의로 바꿨고 이젠 더 필요 없잖아. 처음부터 내가 우리 집에 붙어 먹을 생각이었겠지. 지금까지 더부살이 했으면 이제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 부쩍 바빠진 전화통화, 누군가와 은밀히 주고받던 문서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 모든 조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단 하나였다.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 정리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15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고 버텨온 시간이었다.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손이 부르트도록 병수발을 들고 명절이면 종일 부엌을 지키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았다.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필요 없다고?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말은 너무나 작았다. 텅 빈 눈으로 주방을 둘러보았다. 수없이 밥을 짓던 공간, 약을 갈아 넣던 유리 그릇, 명절마다 몇 시간씩 서 있던 싱크대.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한낱 더부살이. 가슴속이 텅 빈 듯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 무심하게 움직이는 손짓,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태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건 나뿐이었다. 15년간의 희생도, 눈물도, 헌신도 이 집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책장 앞에 섰다.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손끝이 낡은 상자를 더듬었다. 그 안에 있던 작은 기계를 손에 쥐었다. 카메라였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누군가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집문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실 구석의 가리개 뒤쪽,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그것을 설치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비 오는 밤은 길었다. 거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무심히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지난 15년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처음부터 쉬운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시댁은 결코 나를 반기지 않았다. 형편이 비슷한 집안과 결혼하길 바랐던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남편의 강한 고집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탐탁지 않아 했다. 내 아들 잘 키워놨더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건지.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차려진 밥상에 앉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대화가 오갈 때도 나는 늘 혼자였다. 그럼에도 남편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늘 내 편이 되어 주었고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눈앞이 깜깜했다.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시댁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도 힘들어.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 누구도 이 집에 있어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남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때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어머니를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 결정이 15년 동안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시작된 삶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끼니 때마다 죽을 끓였다. 병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걸으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운 적이 몇 번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해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거 좀 가져와. 내 친구들 올 건데 간식 좀 내와라. 오늘 저녁 반찬이 이게 다야? 감사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들을 수 없었다.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나 혼자 부엌을 차지하고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다. 종종 친척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효부 하나는 뒀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효부라는 단어 속에는 하지만 결국 남의 집 식구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나는 남이었다. 15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변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먹을 쥐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새벽은 깊어갔다. 거실의 불은 꺼졌지만 시어머니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응, 걱정 마. 곧 끝나니까. 변호사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 저 여자만 내보내면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어. 목이 말랐다. 컵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15년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에서 내 존재는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시댁 문턱을 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온 거지?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야. 가시돋친 말 속에서 애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댁 친척들이 올 때마다 하루 종일 부엌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다. 유독 힘들었던 어느 날 심한 복통을 느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중재했지만 결국 나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날 밤 식탁을 치우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손에 들었던 그릇이 떨어지며 깨졌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첫 아이를 떠나보냈다. 그날 이후로도 같은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이 집에서 애 낳을 복이 없나 보네.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 그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버텼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 정리해.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나는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장, 시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 낮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흔적들이 새삼스레 보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거실 불을 끄고 노트북을 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두운 거실이 화면 속에 나타났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거실을 서성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변호사랑도 이미 얘기 끝났어. 사인만 하면 돼. 그 짧은 문장이 1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구나. 내 아들 돈을 지가 다 차지하려고 했겠다. 그 말에 손끝이 싸늘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해 온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을 잃고 남겨진 과부가 아니라 아들 재산을 가로챈 남의 여자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 문제로 법원에 갔던 날이었다. 남편은 생전 재산을 시어머니와 나에게 절반씩 남겨놓았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절반은 어머니 거고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을 무시했었다. 그저 혼잣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집에서 내가 나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5년 동안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이제는 버리려는 것뿐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한 장의 서류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응, 이거 계약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 여자만 나가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나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가빴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15년의 희생이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내 차례다. 새벽 공기는 살을 에일 듯 차가웠다. 노트북 화면은 꺼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제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구나. 내 아들 돈을 지가 다 차지하려고 했겠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15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견뎠다. 손에 든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흡족한 듯한 표정, 손끝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 몇 번이나 보아온 모습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15년을 희생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내가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걸.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알아버렸다.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사람을 더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반격할 때였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날은 매주 수요일이었다. 사교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싼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당당한 발걸음.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철저히 숨기는 성격이라는 것. 손을 뻗어 협탁을 열었다.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 뭉치를 한 장씩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이 멈췄다. 진명의 이전 계약서. 서류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이게 뭐지? 페이지를 넘겼다.
거주자 퇴거 후 명예 변경 절차 완료. 거주자라면 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전화로 주고받던 말이 떠올랐다. 이 여자만 나가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싸늘해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5년 동안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이제는 버리려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래. 걱정 마. 계약서 다 준비됐어. 변호사도 일정 조율 끝났고 이제 저것만 나가면 돼. 나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가줄게. 하지만 그냥 가진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예 이전 계약서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변호사에게 안내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걸 먼저 봐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이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예 이전 계약서네요. 그런데 나는 눈을 들었다.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건 아닌가요? 네. 저는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명예 이전을 강행하려 했다면 충분히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열어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서류를 꺼내 들고 기뻐하고 있었다. 이제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구나.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곧 모든 걸 돌려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나는 서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차례였다. 거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곱씹으며 서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게 무효라고? 마른 입술을 적시며 힘겹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효해요. 탁자 위에 올려둔 계약서를 가볍게 두드렸다. 제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로 내쫓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든 법은 속일 수 없어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을 똑똑히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날카로운 눈빛을 했다. 그래서 뭐, 넌 어떻게든 이 집에서 버틸 거야? 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뻔뻔한 게 내가 감히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탁! 손바닥이 식탁을 내려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을 차분하게 바라봤다. 이제야 보인다.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손이 움찔했다. 뭐뭐?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예 이전 사기 미수죄, 재산 강탈 시도, 그리고 강제 퇴거 협박까지 충분히 법적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감히 나한테 경찰을 부르겠다고? 네, 당연히요.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내쫓을 생각이셨죠. 그리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셨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어머니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어머니를 법적으로 처리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의자를 밀어 젖히고 벌떡 일어났다. 이 집은 내 아들 거였어. 내가 감히 이걸 차지하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네, 제 남편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절반을 저에게 남겼어요. 그걸 뺏으려고 한 건 어머니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벨이 울렸다. 딩동.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마침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누구야?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경찰 2명과 변호사가 서 있는 걸 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불법 계약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다. 이건 오해예요. 내 며느리가 계약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변호사님을 통해 서류 검토를 마쳤습니다. 불법성이 충분합니다. 우선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켜봤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 집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 내가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다.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뎠다. 사랑받기를 원했고 가족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이용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억울했던 날들은 지나갔고 무너졌던 자존심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버텼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손을 놓았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